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아주 오래전 조선 중종 때 이야기랍니다. 이수한이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지요. 이수한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명석하여 서당에서도 늘 으뜸이었답니다. 24이 된 그해 봄, 이수한은 마침내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그를 배웅했지요.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이수한은 부모님께 깊이 절하며 약속했습니다. 이수한은 말을 타고 서울로 향하다가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책에서만 바다를 보았던 그는 호기심에 작은 상선에 올랐지요. 서울까지 이틀이면 닿을 것이오. 바람이 좋으니 염려 마시구려. 선장의 말에 이수한은 안심하고 배 위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첫날은 순풍에 돛을 달고 잘 나아갔으나 둘째 날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선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큰일이요. 봄철 해신의 노여움을 사는 날씨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파도는 산과 같이 높아졌습니다. 이수한은 평생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지요. 배는 종이배처럼 파도에 휘청거렸고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시오 해신님. 저희에게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소서. 천둥이 귀청을 찢을 듯 울렸고 번개가 바다를 밝혔습니다. 이수한은 자신의 과거 공부가 너무 교만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소이다. 폭풍우가 더욱 거세지자 배는 결국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이수한을 덮쳤고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지요. 다행히 작은 배의 파편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누구 없소. 이수한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응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파도에 휩쓸려 간 것 같았지요.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듯한 폭풍 속에서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새 폭풍이 계속되었고 이수한은 힘이 다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달빛 아래 어렴풋이 보이는 섬의 윤곽이었지요. 저 곳이 천국인가? 그렇게 이수한은 의식을 잃고 표류하다가 이름 모를 섬의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섬이 세상 어느 지도에도 그려지지 않은 처녀섬이라는 사실이었지요. 그리고 이 섬에 발을 들인 남자는 처음이라는 것도 바다 멀리 아무도 찾지 않는 섬에 아리따운 소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소양은 평소처럼 조개를 줍기 위해 해변을 걸었지요. 오늘은 큰 조개를 많이 찾아야겠어. 어제의 폭풍은 지나가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소향은 모래사장을 걷다가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파도에 밀려온 듯한 나무 조각들 사이로 사람 모양의 무언가가 보였던 것입니다. 저게 뭐지? 설마. 소향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지요. 젖은 비단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잖아. 소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섬에는 여자들만 살았기에 남자란 존재는 노진주 할머니의 이야기로만 들어본 적이 있을 뿐이었지요. 소향은 겁에 질려 도망가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그냥 둘 순 없지. 소향은 용기를 내어 다시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가슴에 귀를 대보니 미약한 심장 소리가 들렸지요. 아직 살아있어. 소향은 남자를 일으켜 바위 그늘로 끌고 갔습니다. 그의 옷은 바닷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병이 들 거야. 소향은 망설이다가 남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비단 도포를 벗기고 그 안의 옷들도 하나씩 벗겨냈지요. 소향의 손길이 남자의 맨살에 닿을 때마다 이상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옷을 벗기자
소향은 처음 보는 남자의 나치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그림과는 달랐지요. 호기심에 가득 찬 소향은 남자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남자구나. 소향은 자신도 모르게 남자의 가슴과 팔, 그리고 그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소향의 온몸을 타고 흘렀지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신음을 내며 꿈틀거렸습니다. 소향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이수아는 흐릿한 시야로 자신 앞에 선 여인을 보았습니다. 마치 꿈속의 선녀 같았지요. 이수아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신선의 나라에 왔소이까. 소향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수안의 손이 소향의 팔을 잡았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그만 이수안 위로 넘어지고 말았지요. 두 사람의 몸이 맞닿은 순간 이상한 열기가 번졌습니다. 소향은 당황했지만 남자의 온기가 마치 자석처럼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이수안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이었지요. 누구요? 이수안의 손이 소향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소향은 두려움과 이상한 기대감 사이에서 갈등했지요. 그리고 그만 두 사람은 본능의 이끌림에 몸을 맡겼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바위 그늘에서 소향과 이수아는 서로의 온기에 취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향은 처음 느끼는 감각에 놀라워하면서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친숙함을 느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소향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이수아는 다시 의식이 흐려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을 여미고 이수안에게도 옷을 입혔지요. 어떡하지? 원령 언니가 알면 큰일 나는데... 처녀섬에서 남자는 금기였습니다. 소향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남자를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일단 숨겨야 해. 그래, 숲속 폐계. 소향은 결심했습니다. 남자를 없고 아무도 모르는 숲속 폐가로 데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소향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같이 가요.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소향은 이수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를 업고 해변을 떠났지요. 이것이 처녀섬의 역사를 바꾸게 될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답니다. 소향은 힘겹게 이수안을 업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 폐가에 도착했지요. 이 폐가는 오래전 노진주 할머니가 처음 섬에 왔을 때 살았다는 집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아무도 찾지 않을 거야. 소향은 이수안을 조심스레 바닥에 눕히고 먼지가 쌓인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거미줄이 가득했지만 지붕은 온전했고 비바람을 막기에 충분했지요. 이수안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소향은 마을로 돌아가 몰래 이불과 음식, 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조개를 주워 온 척도 했지요. 밤이 되어 소향이 폐가로 돌아왔을 때 이수안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향은 그의 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해변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향은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했지요. 남자와의 그런 경험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어. 오히려 소향의 생각은 이수안의 신음소리에 끊겼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주변을 살폈지요. 여기가 어디요? 내가 어찌... 이수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 소향이 들어왔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가씨, 바닷가에서 본 그 선녀가 맞소? 소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수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내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폭풍을 만났소. 그런데 여기가 어디요? 그리고 이수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변에서의 일이 희미하게 떠오른 것이지요.
혹시. 소양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이어졌고 이수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 미안하오. 실례를 범했소이다. 이수환은 당황하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양은 화들짝 놀라 그를 말렸지요. 괜찮아요. 그건 그냥 잊어요. 지금은 당신을 숨기는 게 중요해요. 숨긴다니요? 왜 그래야 하는 것이요? 소양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남자가 발을 딛는 순간 저주받는 섬이에요. 남자는 이 섬에 오면 안 돼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발견하면 큰일 나요. 이수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가 오면 저주받는 섬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소양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이 섬에는 여자들만 살아요.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남자가 이 섬에 발을 딛는 순간 섬이 바다에 잠긴대요. 이수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자들만 사는 섬이라고 그런 곳이 어디 있단 말이요. 정말이에요. 우리 섬은 바깥 세계와 단절되어 있어요. 특히 남자들과는요. 이수환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는 말이요? 맞아요. 그래서 숨겨야 해요. 제발 여기서 나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매일 음식과 물을 가져다 드릴게요. 이수환은 소양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소. 당신의 말을 따르겠소.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오? 소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여기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소양은 이수환에게 물과 음식을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제발 여기서 나가지 말아요. 이수환은 고개를 끄덕였고 소양은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고 폐가를 빠져나갔습니다. 이수환이 숨어 지내는 동안 소양은 매일 폐가를 찾아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수환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처녀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이 섬에는 정말 여자들만 살고 있어? 소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재 이 섬에는 83명의 여자들이 살고 있어요.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은 노진주 할머니로 90이 넘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아이들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요? 소양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이들은 섬 밖에서 와요. 매년 봄 석파라는 노상인이 물물 교환을 하러 오는데 가끔 고아가 된 여자아이들을 데려와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섬의 일원이 되는 거죠. 이수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군요. 네, 석파 할아버지만은 예외예요. 할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만든 것들을 가져가 육지에서 팔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바깥 이야기는 거의 해주지 않아요. 그 노인은 왜 허락받은 것이요? 소양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원령 언니가 그렇게 정했대요. 석파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섬에 왔다고 해요. 이수환은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을 운영하는 것이요? 누가 결정을 내리고 규칙을 정하는지. 소양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섬은 5개의 마을로 나뉘어 있어요. 각 마을에는 마을 어른이 있는데 그들이 모여 원로회를 이루어요. 그리고 원로회를 이끄는 사람이 원령 언니예요. 원령이라. 그녀는 어떤 사람이요? 소양의 표정이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령 언니는 아주 현명하고 강인해요. 35이시고 10살 때부터 노진주 할머니에게 특별히 가르침을 받았대요. 언니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섬의 평화를 지켜요. 이수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를 그렇게 경계하는 것이요? 정말 저주 때문인가요? 소양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폭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핍박받던 여인들이 바다의 여신에게 기도했대요. 여신은 그들에게 안전한 섬을 주었지만 남자의 발길이 닿는 순간 섬은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저주를 내렸다고 해요.
이수환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저주가 있을까요? 소양도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의 접촉은 최대 금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이수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곳에 표류하다니 운명이 장난을 치는군요. 소양은 살짝 웃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말을 하다 말고 소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이 늦었네요. 마을로 돌아가야 해요. 누가 의심할지도 몰라요. 이수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주어 고맙소. 소양은 미소를 지으며 폐가를 나섰습니다. 이수하는 그녀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자들만 사는 섬,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숲을 바라보며 이 신비로운 섬에서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처녀섬의 중심 마을,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한 원령의 집은 다른 집들보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곳에서 원령은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이상하구나. 원령은 며칠 전부터 느껴지는 불안한 기운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감각을 지녔기에 섬의 모든 변화를 느낄 수 있었지요. 분명 무언가 달라졌어. 바다가, 섬이 불안해하고 있어. 원령의 곁에는 그녀의 조력자인 나비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원령님? 원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야. 마치 오래전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그것 같아. 그것이라면, 그래, 남자의 기운. 나비는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석파 할아버지는 아직 오실 때가 아닌데요. 원령은 창가에서 돌아서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마을을 수색해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살펴봐. 특히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이 있는지. 네, 원령님, 즉시 수색대를 꾸리겠습니다. 나비가 떠나자 원령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지요. 바다의 여신님,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그날 오후 소향은 평소처럼 조개를 줍는 척하며 음식을 숨겨 폐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나비와 수색대를 만나게 되었지요. 소향,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소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개 줍다가 숲에서 약초도 좀 캤어. 우리 할매가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나비는 소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요즘 혼자 다니는 일이 많아졌네. 그냥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나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심해, 소향가. 원령님께서 섬 전체에 수색령을 내리셨어.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다고 하셔. 소향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라니? 자세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대. 모두 조심하라고 하셨어. 소향은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수색대가 지나간 후 소향은 발걸음을 재촉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었지요. 이수환 서방님을 알아챈 걸까? 어떡하지? 그날 밤 소향은 몰래 폐가로 달려갔습니다. 이수환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소향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지요. 무슨 일이 있소? 소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일이에요. 원령 언니가 남자의 기운을 느꼈대요. 지금 섬 전체를 수색 중이에요. 이수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발각될 위험이... 네.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제발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음식도 아껴 드세요. 당분간 자주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수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조심하겠소. 하지만 당신도 위험하지 않소? 나를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소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그저 제발 조심해 주세요. 소향은 서둘러 폐가를 나섰고 이수하는 어둠 속에서 더욱 고립되어 불안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폐가에 숨어 지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수하는 소향이 가져다준 책과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지요. 소향은 매일 밤 몰래 찾아와 처녀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요? 소향은 눈을 빛내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재능에 따라 일을 나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요. 저는 주로 해산물을 채집하고 약초를 캐는 일을 해요. 그렇다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네, 대체로요. 물론 원령 언니와 원로회 어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답니다. 이수하는 감탄했습니다. 놀랍소이다. 마치 이상향 같소. 바깥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소향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어떤가요? 정말 남자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나요? 이수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양반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지요. 여인들은 집 안에서만 살아가고 바깥 일에 끼어들 수 없소. 소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이수하는 웃었습니다. 당신의 세계와는 너무 다르지요. 처음에는 여인들만의 세상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었소. 하지만 지금은 생각해보니 이곳이 더 평화롭고 공평해 보이요. 소향은 미소 지었지만 이수하는 점점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처녀섬에 매료되었지만 다른 의문들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소. 왜 남자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이오? 저주 이야기는 이해하겠소만 정말 그것 때문일까요? 소향은 머뭇거렸습니다. 글쎄요. 저도 가끔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그건 섬의 가장 오래된 법이에요. 이수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낙원 같으면서도 동시에 감옥 같소.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소향은 그의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저도 가끔 바깥 세상이 궁금해요. 어떤 세상인지, 무엇이 있는지. 이수하는 소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떠나지 않소. 호기심에라도. 소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날 수 없어요. 한번 섬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다를 건널 패도 없어요. 이수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이 섬의 진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소. 왜 남자를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왜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지. 소향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노진주 할머니요. 할머니는 이 섬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어쩌면 할머니가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수아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소? 내가 발각되면. 소향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저도 진실이 궁금해요. 내일 밤 할머니를 찾아가요. 다음 날 밤, 소향은 약속대로 이수한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이수한에게 여인의 옷을 입히고 얼굴에 너울을 씌웠지요. 이렇게 하면 멀리서는 여자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 가면 바로 알아볼 테니 조심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마을 가장자리로 향했습니다. 노진주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다른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이수아는 긴장하며 소향을 따라갔습니다. 노진주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소향이 살며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소향이에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흰머리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진주는 주름진 얼굴에 총명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요. 소향아,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냐?
그때 노진주의 눈이 이수환에게 향했고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누구냐? 소향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노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노진주는 이수환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로구나. 이수환은 놀랐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변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노진주는 한눈에 알아본 것이지요. 할머니, 이분은 이수환 서방님이에요. 보름 전에 바다에서 표류해온 분이에요. 노진주는 한동안 말없이 이수환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지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원령이 알면 둘 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소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만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노진주는 탁자 앞에 앉으며 두 사람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앉거라. 이야기를 들어보마. 이수환과 소향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이수환을 숨겼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의문까지. 노진주는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지요. 내가 이 섬에 온 지 70년이 넘었다. 나는 외부 세계에서 온 유일한 여성이지. 다른 이들은 모두 이 섬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릴 때 왔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모른다. 이수환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바깥 세상을 아시는군요. 노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조선의 궁녀였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겪고 도망쳐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할머니, 정말 이 섬에는 저주가 있나요? 남자가 오면 섬이 바다에 잠긴다는. 노진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이 섬에는 진짜 비밀이 있다. 이수환과 소향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무슨 비밀인가요, 할머니? 노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 섬에는 달의 동굴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은 우리 섬의 역사가 기록된 곳이지. 만약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곳을 찾아라. 달의 동굴이요? 어디에 있는 것이요? 노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보름달이 뜰 때 달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라는 것뿐이다. 소향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노진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진실은 때로 우리가 믿고 싶은 것과 다를 수 있다. 그녀는 이수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너는 우연히 이 섬에 온 것이 아니다. 운명이 너를 여기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운명이 이 섬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이수환은 노진주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커졌지요. 할머니의 조언을 따르겠소이다. 달의 동굴을 찾아 진실을 알아내겠소. 노진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심하거라. 원령은 더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위험할 것이다. 두 사람은 노진주에게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미지의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진주의 집에서 돌아온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향은 평소처럼 폐가를 찾아 이수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요.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소향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소? 이수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령 언니가 수색 범위를 넓혔어요. 수색대가 이 폐가 근처까지 올 거예요. 이수환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올 것 같소?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그들은 섬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누군가 와요. 소향이 소리쳤습니다. 이수환은 재빨리 방구석에 숨겨둔 공간으로 들어갔고 소향은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소향, 너 거기 있니? 나비의 목소리였습니다. 소향은 침착하게 문을 열었지요. 나비 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나비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폐가는 위험해서 오지 말라고 했잖아. 소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초를 찾다가 비가 와서 잠시 피했어요. 금방 나갈 참이었어요. 나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혼자니? 소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당연히요. 누구와 함께 있겠어요? 나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마치. 그때 밖에서 수색대원이 나비를 불렀습니다. 나비 언니, 서쪽 숲에서 뭔가 발견했대요. 나비는 마지못해 돌아섰습니다. 조심해, 소향아. 내일 수색대가 여기를 완전히 뒤질 거야. 나비가 떠나자마자 이수환이 숨겨둔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둘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소. 내일이면 발각될 것이오. 소향은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의 동굴, 지금 찾아야 해요. 내일이면 늦을지도 몰라요. 이수환은 소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름달이 뜨지 않았소. 노진주 할머니께서 보름달이 뜰 때 달의 그림자를 따라가라고 하셨잖소. 소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달의 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섬의 북쪽 끝에 있을 거예요. 이수환은 소향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봅시다. 여기 있다가는 발각될 것이 뻔하니. 그날 밤, 두 사람은 폐가를 떠나 북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숲은 어두웠고 발걸음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불안감을 더했지요. 걷는 동안 이수환은 소향에게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양은 정말 큰 도시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궁궐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지요. 소향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곳이라니 상상도 안 돼요. 이수환은 웃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하고 멀리 중국에서 온 비단과 도자기도 있지요. 그리고 과거 시험 때는 전국에서 수만 명의 선비들이 모여 글재주를 겨룹니다. 소향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넓은 세상이 있군요. 우리 섬은 너무 작아요.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동안 두 사람은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갔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숲은 더욱 울창해졌고 길도 험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섬의 북쪽 끝에 도달했지요. 저기 바위가 보여요. 할머니 이야기에서 달의 동굴은 큰 바위 뒤에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바위 주변을 살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각도에서 바위의 그림자가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발견했지요. 저 방향이요.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자 숨겨진 동굴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좁은 입구를 지나자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지요.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습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이수환이 가져온 촛불로 주변을 비추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지요. 동굴 벽면 전체에 정교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순서대로 펼쳐진 벽화였지요. 이게 뭐지? 소양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수환은 벽화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것은 섬의 역사인 것 같소. 처음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 벽화는 평화로운 섬의 모습이었습니다. 남녀가 함께 어울려 살며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지요. 여기 보세요. 원래 이 섬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았나 봐요. 두 번째 벽화는 멀리서 배가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왕관을 쓴 사람이 서 있었지요.
이 사람이 전설에 나오는 폭군 왕이겠지요? 세 번째 벽화부터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왕과 그의 군사들이 섬을 침략하고 남자들을 죽이거나 끌고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지요. 여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향은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다음 벽화는 살아남은 여인들이 모여 바다의 여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그림이 인상적이었지요. 여신에게 구원을 청하는 것 같소. 그 다음 벽화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고 왕의 배들이 침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신의 형상이 바다 위에 떠 있었지요. 여신이 그들을 구했군요. 마지막 벽화는 여성들만 남은 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서 있었고 그 중앙에는 달의 상징이 그려져 있었지요. 하지만 벽화의 가장 끝부분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듯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버린 것 같았지요. 이상하게도 마지막 부분이 지워져 있어. 이수환이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할 때 소향이 벽면에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글이 있어요. 이수환은 글자를 읽었습니다. 소향은 놀란 눈으로 이수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를 두려워하는 거였군요. 그러나 이수환은 의문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오. 이 글씨체가 벽화의 다른 부분과 다르오. 마치 나중에 추가된 것 같소. 소향도 이제 관찰해보니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지워진 것도 수상해요. 이수환은 지워진 벽화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자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지요. 여기 뭔가 있어. 지워진 부분을 자세히 보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태양과 달이 함께 떠 있는 그림이었지요. 이것은 남녀가 다시 함께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소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수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소. 원래 전설은 이것이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일부러 지우고 저주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소. 두 사람은 계속해서 동굴을 탐험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작은 제단이 나타났고 그 위에는 오래된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지요. 이수환은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이 섬의 진짜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두루마리에 따르면 약 200년 전 조선의 한 폭군 왕이 이 섬을 침략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후궁으로 삼기 위해 아름다운 여인들을 찾고 있었고 이 섬의 여인들이 유명했기 때문이지요. 왕의 군대는 섬을 공격하여 남자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았습니다. 여인들은 바다의 여신에게 기도했고 여신은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 왕의 함대를 침몰시켰지요. 여신은 여인들에게 이 섬은 이제 너희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남자들의 탐욕과 잔인함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생존한 여인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남성을 경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두루마리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신이 남긴 진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언젠가 바다에서 온 순수한 영혼이 이 섬에 발을 디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선택을 해야 한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수환과 소향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설이요. 저주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던 것이요. 소향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누군가 이 이야기를 바꾸고 저주 이야기를 퍼뜨렸을까요? 이수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겠지요. 처음에는 남성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했을 것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계심이 공포와 미신으로 변했고 소향은 벽화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럼 저주는 없는 거예요? 남자가 섬에 오더라도 섬이 바다에 잠기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이수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소.
실제로 이수환인 내가 이미 여기 와 있지만 섬은 여전히 건재하잖소. 갑자기 동굴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지요. 누구냐? 차가운 목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령이었습니다. 이수환과 소향은 얼어붙었고 숨을 곳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원령이 촛불을 든 채 그들 앞에 서 있었지요. 소향, 그리고 남자. 원령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녀 뒤로는 수색대가 보였고 모두 활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남자로군. 우리 섬에 저주를 가져온 자. 이수환과 소향은 발각되었고 이제 그들의 운명은 불확실해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과연 이 지식이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원령의 차가운 눈빛은 두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동굴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는 수색대원들의 횃불이 벽화의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소향아, 너는 우리를 배신한 거냐? 원령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소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원령 언니,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남자를 섬에 들인 것이 오해라고? 원령은 분노에 찬 눈으로 이수환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섬에 저주를 가져온 남자로군. 이수환은 침착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 섬에 온 것이 아니요. 폭풍에 표류해 우연히 이곳에 닿았을 뿐이요. 그 입 다물라. 원령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말은 재판에서나 들을 것이요. 원령은 수색대에게 손짓했고 그들은 즉시 이수환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소향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나비가 그녀를 막았지요. 소향아,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은 그만해. 이수환은 저항하지 않고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동굴 벽화에 머물렀지요. 수색대원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벽화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았다고? 저것 봐, 지워진 부분도 있어. 원령은 즉시 동굴을 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두 나가. 이 동굴은 금지된 곳이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모두 벽화를 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지요. 원령은 이 상황을 빨리 통제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 남자를 마을로 데려가시오. 내일 아침 재판을 열겠소. 수색대가 이수환을 끌고 나갈 때 그는 마지막으로 소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소향은 눈물을 참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소식은 순식간에 섬 전체에 퍼졌습니다. 남자가 섬에 왔다는 소문, 그리고 소향이 그를 숨겨주었다는 이야기, 섬은 발칵 뒤집혔고 많은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지요. 이제 우리 섬이 바다에 잠길 거야. 저주가 실현되는구나. 공포에 질린 목소리들이 마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바다의 여신에게 용서를 빌었지요. 이수하는 마을 중앙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지요.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향은 집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녀를 지키는 감시인이 문 앞에 앉아 있었지요. 소향의 눈물은 이제 마르고 대신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수환 서방님을 구해야 해. 모두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 다음 날 아침 마을 중앙광장에는 모든 섬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원로회 어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 원령은 그 중앙에 위엄 있게 자리했지요. 이수환은 두 수색대원에게 끌려 광장 중앙에 섰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지요. 소향도 감시해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원령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대한 재판을 열게 되었소. 이 남자는 우리 섬의 가장 신성한 법을 어겼소. 남자의 발길이 이 섬을 밟는 순간 우리는 모두 저주받을 것이오. 군중 사이에서 불안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령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또한 소향은 이 남자를 숨겨주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소. 이 두 사람의 죄는 매우 무거우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오. 이수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겠소? 원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여러분, 저는 이 섬에 의도적으로 온 것이 아니오. 폭풍에 표류해 이곳에 닿았을 뿐이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달의 동굴에서 발견한 진실이오. 군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의 동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달의 동굴에는 이 섬의 진짜 역사가 그려져 있소. 여러분이 믿어온 저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소. 그것은 과거의 지도자들이 섬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요. 원령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이요. 이 남자는 우리를 속이려 하오. 그때 군중 속에서 노진주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이 아침 햇살에 빛났지요. 원령아, 나도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원령은 놀란 표정으로 노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지요. 나는 이 섬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그리고 달의 동굴의 존재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지. 노진주는 천천히 걸어 이수환 옆에 섰습니다. 이 젊은이의 말이 맞다. 우리가 믿어온 저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였을 뿐 군중 사이에서 더 큰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원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그 저주를 믿어왔소. 노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 바다의 여신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선택을 주셨다. 언젠가 바다에서 온 순수한 영혼이 이 섬에 발을 디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노진주는 이수환을 가리켰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악의 없이 이 섬에 왔고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었다. 원령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원로회 어른들과 시선을 교환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들, 제가 이수환 서방님을 숨겨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그가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달의 동굴에서 우리는 진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저주는 없어요. 군중 속에서 나비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남자를 두려워했을까요? 노진주가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호를 위해서였다. 폭군왕의 침략 후 우리 선조들은 더 이상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계심이 공포와 미신으로 변했을 뿐 마을 어른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오? 이 남자를 처형해야 하오? 노진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오히려 진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수백 년의 전통이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는 없다. 원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원로회 어른들과 눈빛을 교환한 후 천천히 일어났지요. 우리는 결정을 내렸소. 이수환은 죽음을 면하겠소. 하지만 그는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 이 섬을 떠나야 하오. 그때까지 그는 노진주의 집에 머물 것이오. 소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소향, 원령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더 이상 감금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수환이 떠날 때까지 그를 만날 수 없다. 소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고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을 안고 흩어졌습니다. 이수환은 노진주의 집으로 향했고 소향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보름달이 뜰 때까지는 이제 열흘이 남았습니다. 소향은 집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비록 물리적으로 갇혀 있지는 않았지만 이수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노진주의 집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이수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날 수 없는 것이 고통스러웠지요. 이수환 서방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소양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들, 그의 지식과 따뜻함, 그리고 그가 보여준 바깥 세상의 이야기들,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지요. 나는 그를 사랑하는 걸까? 소양은 자신의 감정을 이제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었지요. 하지만 그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이수환은 곧 섬을 떠날 것이고 섬의 법에 따르면 한번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었지요. 만약 그를 따라간다면 다시는 이 섬으로 돌아올 수 없어. 소양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 섬은 그녀의 고향이자 전부였습니다. 가족, 친구, 추억, 모든 것이 이 섬에 있었지요. 하지만 이수환과 함께하는 미래, 그리고 넓은 바깥 세상을 경험할 기회도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양은 몰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지요.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양아. 나비였습니다. 그녀는 소양 옆에 앉았지요. 너 많이 힘들지? 소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비 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비는 소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그를 사랑하게 된 거지. 소양은 놀라서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네가 그를 볼 때마다 네 눈은 달처럼 빛났으니까. 소양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면 다시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그를 따라간다면 다시는 이 섬으로 돌아올 수 없고. 나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택은 네가 해야 해, 소양아. 하지만 알아도 진정한 사랑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거야. 그날 밤 늦게 소양은 몰래 노진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지요. 노진주의 집 창문에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양이 조심스럽게 창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이수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양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소양! 당신이... 쉿, 조용히요. 누가 들을지 몰라요. 이수환은 창문을 더 열었고 소양은 그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노진주 할머니가 잘 대해주시나요? 이수환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할머니께서 잘 대해주시오. 그런데 당신이 여기 오면 위험하오. 원령이 알면... 상관없어요. 꼭 서방님을 봐야 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수환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소양의 뺨을 감쌌지요. 소양, 내가 떠나기 전에 묻고 싶은 것이 있소. 무엇인가요? 이수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외부 세계로 가지 않겠소. 내가 당신을 한양으로 데려가겠소. 그곳에서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소. 소양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실제로 듣자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지요. 하지만 그러면 다시는 이 섬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이수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 이해하오. 당신의 고향, 가족, 친구들 모두 두고 가야 하니까. 소향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이수환은 소향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물론이요. 나는 당신의 어떤 결정도 존중할 것이오. 하지만 알아두시오. 내 마음은 이미 당신을 향하고 있어. 소향은 이수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선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지요. 보름달이 뜨기 전에 다시 올게요. 그때 제 대답을 드릴게요.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소향은 조용히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고향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지요. 보름달이 뜨기 닷새 전 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봄에 오는 노상인 석파였지요. 그의 배가 해안에 닿자 섬의 여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석파의 방문은 언제나 큰 행사였으니까요. 석파는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건장한 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요. 그는 섬 여인들을 향해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요. 올해도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가져왔소. 원령이 앞으로 나와 석파를 맞이했습니다. 석파 어른, 반갑습니다. 올해도 무사히 오셨군요. 석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왠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소만 무슨 일이 있었어? 원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석파를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모든 일을 설명했지요. 남자가 섬에 표류해 왔다는 것, 달의 동굴에서 발견한 진실, 그리고 이수환이 보름달이 뜰 때 섬을 떠나야 한다는 결정까지. 석파는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군.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구려. 원령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석파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섬과 인연을 맺어왔소.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소. 달의 동굴에 그려진 그 진실 말이오. 원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른께서도 아셨던 거예요? 석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볼 수 있겠소? 잠시 후 석파는 노진주의 집에서 이수환을 만났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석파의 눈에는 이상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그대가 그 표류한 선비로군. 이수환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네, 이수환이라고 합니다. 어른께서는 석파 어른이시군요. 소향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석파는 이수환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대는 운명적으로 이 섬에 왔소. 알고 있었소? 이수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석파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섬을 오가기 시작한 것은 40년 전이오. 그때 나는 우연히 폭풍을 만나 이 섬에 표류했소. 그대처럼 말이오. 이수환은 놀랐습니다. 어른도 표류하셨던 건가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으신 거지요? 석파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섬을 이끌던 지도자가 노진주였소. 그녀는 나를 죽이는 대신 비밀리에 숨겨주었지. 그리고 내가 떠날 때 내게 임무를 주었소. 매년 와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고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하라고. 이수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저주 이야기는? 그렇소. 모두 섬을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였지. 이 섬에 대한 전설은 사실 왜곡된 것이오. 석파는 이수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도울 수 있소. 내 배로 그대를 바깥 세계로 데려갈 수 있소. 이수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소향도 함께 데려갈 수 있을까요? 석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소. 하지만 그녀가 원한다면 말이오. 다음 날 석파는 원령과 원로회를 만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 섬의 진짜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말했지요. 이 섬은 원래 평범한 섬이었소. 그러다 약 200년 전 조선의 궁중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왕실의 여인들이 이곳으로 피신해 왔소. 원로회 어른들은 놀란 표정으로 석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대부분 왕의 후궁들과 궁녀들이었소. 그들은 반란군에게 쫓기다 이 외딴 섬에 숨어들었지요. 그때 이 섬에 살던 원주민들은 그들을 받아들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소. 원령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의 여신과 저주 이야기는? 그것은 섬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였소.
반란이 진압된 후에도 왕실 여인들은 궁으로 돌아갈 수 없었소. 새 왕은 그들을 반역자로 여겼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섬에 남기로 결정했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끊기로 했지요. 석파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자들에 대한 금기도 그때 생겨났소. 반란을 일으킨 것이 남자들이었고 그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외부 남성들이 이 섬을 발견하면 왕실 여인들의 존재가 알려질 위험도 있었소. 원로회의 한 어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왕실의 후손인 것인가요? 석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여러분의 조상 중에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은 잊혀지고 대신 저주의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지요. 원령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역사가 모두 뒤바뀐 것 같았지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석파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200년이 지났소.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 필요가 없소. 바깥 세상은 많이 변했소.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젊은이 이수아는 특별한 사람이요. 그는 우연히 이 섬에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마치 운명이 그를 여기로 이끈 것 같소. 원령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지요. 어르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파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이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진정한 지도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소. 그날 밤 이수한과 소향은 다시 노진주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노진주는 두 사람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지요. 너희들이 궁금해할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구나. 왜 원령이 그토록 남자를 경계하는지. 소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원령 언니는 원래 그렇게 엄격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매우 다정하고 부드러웠어요. 노진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령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단다. 그녀가 17살 때의 일이지. 노진주는 15년 전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 석파의 배에 젊은 선원 하나가 함께 왔었지요. 그는 20살 정도의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해랑이었다. 석파의 양자로 처음으로 이 섬에 오게 된 젊은이였지. 원래는 배에 머물러야 했지만 그는 몰래 섬에 상륙했고 원령을 만났다. 노진주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빠졌다. 한 달 동안 해랑이 섬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몰래 만났지. 원령은 그에게 섬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해랑은 그녀에게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원령 언니가 사랑에 빠졌다고요? 노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해랑이 떠날 때 원령은 그와 함께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노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랑은 원령을 배신했다. 그는 사실 조선의 비밀 군사였고 이 섬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접근한 것이었다. 그가 떠나기 전날 밤 원령은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다. 이수한과 소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랑은 다른 배에 숨겨둔 군사들을 불러들여 섬을 점령하려 했다. 하지만 원령은 이를 발견하고 마을에 경고했지. 우리는 해랑을 붙잡았고 석파는 그를 데리고 떠났다. 그 후 어떻게 되었나요? 이수한이 물었습니다. 석파는 해랑이 조선 조정의 명령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그는 깊이 사과했고 다시는 젊은이를 데려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그 후로 원령은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남자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소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엾은 원령 언니, 그런 상처가 있었다니. 노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섬의 전통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려 하는 것이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이수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원령이 저를 그토록 경계하는 것이군요. 제가 또 다른 해랑처럼 섬을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노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네가 달의 동굴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석파가 확인해준 지금 어쩌면 원령도 변할지 모른다. 소향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령 언니에게 가봐야겠어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돼요. 노진주는 소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거라. 원령의 상처는 깊다. 그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소향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수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지요. 서방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원령 언니와 이야기하고 올게요. 이수환은 소향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가시오.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소. 소향은 노진주의 집을 나와 원령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섬의 진실, 원령의 상처,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도. 소향이 원령을 찾아가던 그날 밤,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석파는 바닷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군. 이 계절에 이런 구름이라니. 그는 서둘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원령에게 경고했지요. 큰 폭풍이 오고 있어. 아마도 태풍인 것 같소. 원령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풍이라고요, 이 계절에. 곧 섬 전체에 소식이 퍼졌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예언된 저주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수군거렸지요. 보세요. 남자가 섬에 왔기 때문이에요. 저주가 실현되고 있어요. 우리 섬이 바다에 잠길 거예요. 공포가 섬을 뒤덮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망갈 곳은 없었지요. 그들이 가진 작은 배로는 거친 바다를 건널 수 없었으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이수하는 노진주의 집에서 나와 마을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원령과 석파를 찾아 자신의 생각을 전했지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오. 내가 표류해올 때도 같은 종류의 폭풍을 만났소. 이는 계절성 태풍이라 생각되어. 원령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수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절성 태풍이라고? 하지만 이 시기에 태풍이 오는 경우는 없었소. 이수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하지만 최근 바다의 흐름이 변했다고 들었소. 한양을 떠나기 전 노 선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바다의 흐름이 변하면서 태풍의 길도 바뀌고 있다고. 석파도 동의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소. 나도 항해 중에 이상한 조류를 발견했소.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전에도 있었소. 야구 10년마다 바다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 것을. 원령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수환을 바라보며 물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오? 이수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하오. 그리고 폭풍에 대비해야 하오. 나는 항해 중에 여러 폭풍을 경험했소. 그 지식을 공유하고 싶소. 원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당신의 도움을 받겠소. 폭풍이 다가오는 동안 이수하는 섬 사람들을 이끌어 대비했습니다. 그는 집들을 강화하는 방법, 식량과 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비상대피소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지요. 집의 기둥을 밧줄로 단단히 묶으시오. 그리고 지붕에는 무거운 돌을 올려두시오. 바람이 지붕을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원령이 이수환의 지시를 따르자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마을을 준비했지요. 소향도 이수환을 도우며 사람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식에 감탄했지요. 서방님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시네요. 이수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오. 폭풍이 다가올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파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태풍이 섬을 강타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수환이 만든 중앙 대피소에 모여 있었지요. 모두 침착하시오. 이 폭풍은 하룻밤 정도 지속될 것이오. 우리가 준비한 대로만 한다면 무사히 넘길 수 있소. 밤새 폭풍은 맹렬하게 섬을 휩쓸었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지고 바다의 물이 해안가 마을까지 들어왔지요. 하지만 이수환의 지도 아래 강화된 집들은 대부분 견뎌냈고 중앙 대피소는 안전했습니다. 폭풍이 가장 심할 때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안가 마을에 혼자 남아있던 노인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노씨 할머니가 아직 자기 집에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서 대피소로 오지 못했대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이수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가겠소. 원령이 말렸습니다. 지금 나가면 위험해요.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이수환은 단호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해야 하오. 나는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요. 걱정 마시오. 소향이 나섰습니다. 저도 함께 가요. 노씨 할머니 집을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은 밧줄로 서로를 묶고 폭풍 속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은 사람을 날려버릴 정도로 강했고 빗줄기는 살을 때리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굳은 의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노씨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고 겨우 의식이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이수환은 할머니를 업고 소향의 도움을 받아 대피소로 돌아왔지요. 대피소에 돌아온 이수환과 소향은 모두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원령도 놀라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은 이수환의 지혜와 용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주를 가져온 남자가 아니라 섬을 구한 영웅이 되었지요. 폭풍은 다음 날 아침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마을을 살펴보니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수환의 방법 덕분에 대부분의 집들이 무사했고 인명 피해도 없었지요. 원령은 이수환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용기가 우리 섬을 구했소. 우리 모두를 대신해 감사드리오. 이수환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었을 뿐이요. 모두가 함께 협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요. 섬 사람들은 이수환을 둘러싸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섬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고 저주에 대한 미신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폭풍이 지나간 후 섬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섬에 왔지만 섬은 바다에 잠기지 않았고 오히려 한 남자의 지혜 덕분에 큰 재난을 피할 수 있었지요. 원로회가 소집되었고 원령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남자에 대한 두려움과 저주의 이야기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원령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달의 동굴에서 발견된 진실, 석파 어른의 증언, 그리고 이수환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지요. 우리의 전통은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외부 세계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전통이 진실을 가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선 왕실의 후손입니다. 약 200년 전 반란을 피해 이 섬으로 도망쳐온 왕실 여인들의 후손이지요.
남자에 대한 금기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의 시간이 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는 혼란스러워했고 일부는 흥분했지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수한이 보여준 것처럼 모든 남자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외부 세계에는 우리가 배울 것이 많고 우리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원령은 이수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수한이 떠나야 한다는 결정을 철회합니다. 그는 원한다면 우리 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한적으로 외부 세계와 교류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새로운 가능성에 흥분했지요. 소양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이수아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원령은 이수한과 소양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수한, 당신은 우리 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소. 그리고 소양, 너는 용기 있게 진실을 찾아 나섰지. 너희 둘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원령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상처와 두려움에 갇혀 살았소. 하지만 이제 그것을 놓을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소향은 원령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원령은 소향을 안아주고 이수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요. 우리 섬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 이수한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양에서의 과거 시험을 생각했고 또 소향을 생각했지요.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 수 있겠소? 원령과 소향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을 볼 것이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이 섬으로 돌아오겠소. 그때는 더 많은 지식과 책, 그리고 소식을 가져올 것이오. 원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오. 당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문을 열어두겠소. 소향은 이수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이수한이 소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향, 당신은 나와 함께 가시겠소. 한양을 보고 그 후에 다시 이 섬으로 돌아올 수 있소. 소향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서방님. 저는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그리고 함께 돌아올게요. 원령은 두 사람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서 바깥 세상을 보고 오너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렴. 그렇게 처녀섬의 오랜 전통은 변화를 맞이했고 이수한과 소향의 여정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넓은 바다와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지요. 석파의 배가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수한과 소향은 한양으로 가기로 결정했지만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지요. 이수한은 바닷가를 홀로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 과거 시험을 볼 생각에 설렜지만 처녀섬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섬에서 그는 소향을 만났고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을 경험했으니까요. 내가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한양에 가면 많은 유혹과 의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소향 역시 자신의 방에서 떠날 준비를 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섬을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녀는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정말 어떨까?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향이 문을 열자 이수한이 서 있었지요. 소향, 함께 바닷가로 가지 않겠소? 달이 밝게 빛나는 밤, 두 사람은 조용히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지요. 이수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게 되어 마음이 어떻소?
소향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아는 소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에게도 고백할 것이 있소. 사실 나도 두렵소. 한양으로 돌아가면 많은 의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요. 과거 시험, 가족의 기대, 그리고 이 섬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소. 소향은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당신이 시험을 보는 동안 저는 한양의 모든 것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섬으로 돌아올 때 많은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바닷가 바위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꿈결 같았지요. 이수환이 소향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소향,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운명을 느꼈소. 당신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요. 소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방님, 저도 당신을 만난 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달빛 아래 이수아는 소향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지요. 그 키스는 처음의 어색함을 넘어 점점 더 깊고 열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소향은 이수안의 품에 안겼고 그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지요. 소향,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서방님,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달빛이 비치는 조용한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사랑의 노래가 되었고 별들이 그들의 증인이 되었지요. 이수안의 손길이 소향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소향은 처음 느끼는 감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고 밤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완전한 결합을 이루었지요. 소향, 서방님. 그들의 사랑은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미래를 꿈꾸었지요. 해가 뜰 무렵 소향은 이수안의 품에 안겨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수안과 함께하는 것임을 확신했지요. 서방님, 저는 결정했어요. 당신과 함께 한양에 가서 바깥 세상을 보고 그 후에 다시 이 섬으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거예요. 이수안은 소향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내가 과거 시험에 급제하면 우리는 다시 이 섬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요. 아침이 밝아오자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원령이 앞으로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었소. 소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저희는 꼭 돌아올게요. 원령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원령은 섬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 섬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지혜는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외부 세계와 교류하되 우리의 전통과 가치는 지켜나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수안과 소양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노진주는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고 나비는 소양에게 특별한 비단천을 선물했지요. 한양의 멋진 옷을 만들어 입어라. 석파의 배가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수안과 소양은 배에 올랐고 모든 섬 사람들이 해변에서 손을 흔들었지요. 배가 서서히 섬을 떠나자 소양은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그렇게 이수안과 소양은 새로운 모험을 향해 떠났습니다. 1년 후 처녀섬의 해변에 한 척의 배가 다가왔습니다. 배 위에는 관복을 입은 이수안과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소향이 서 있었지요. 우리가 돌아왔소. 해변에 모인 섬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원령이 앞으로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지요.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들었소. 축하하오. 이수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소향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원령을 안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향은 자신의 배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약간 부풀어 있었지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두 세계의 피를 가진 아이가요. 원령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날 밤 처녀섬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이수안과 소향의 귀환을 축하했지요. 두 세계를 잇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변화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이수환과 소향은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경계와 전통을 넘어 두 세계를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되었지요. 우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서방님. 그래, 소향.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소. 그렇게 표류선비와 처녀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답니다.